주어문 누구다? 그죠? 자중이죠, 자중. 그럼 누구의 자중? 다음과 같은 요 부분의 자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중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W 이렇게. 그리고 중심점과 자중의 편심 거리를 뭐 E 또는 D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자중과 편심 거리에 의해서 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발생할 거예요. 요렇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파괴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 또한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파괴면에서. 그래서 파괴면에서는 이렇게 전단 저항이 생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내부마 찰각 파이가 제로인 경우만 거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만 고려하면 돼요? 점착력만을 고려하면 돼요. 왜 그래요? 전단 저항이면 C 플러스 뭐 유용력, 탄젠트 파이 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부마 찰각 파이가 제로라는 건 점착력만이 저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뭐만 저항한다? 점착력. 그러면 점착력은 역시 R만큼 떨어져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전율 쉽게 계산을 하겠네. 자, 안전율 갑니다. 저항하는 모멘트, 파괴를 일으키는 모멘트. 파괴를 일으키는 모멘트는 자중 곱하기 2로서 표현할 거고. 그리고 저항하는 모멘트는 누구만? 점착력만. 얼마만큼 떨어져서? R만큼 떨어져서. 근데 이러한 점착력은 단위 면적당의 값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 하나만 고려할 게 아니라 요 길이에 대해서, 호의 길이에 대해서 모두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역시 L 이렇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유한사면 원호 파괴에 대한 안전율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라라를 좋아해. 이렇게 저는 암기를 시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뭐예요? 그죠? 자중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자중은 다음과 같이 파괴되는 영역의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우리는 2차원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단면적에다가 단위 중량. 이걸 뒷길이 1m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에다가 2를 더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L이라고 하는 이 호의 길이 자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 요 각이 주어진다. 호의 길이가 안 주어지면. 그러면 각이 주어졌을 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찾는다? 2 파이 R에다가 360의 세타로 호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 4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간단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사면에 인장균열이 발생했대요. 뭐가 발생했대? 인장균열이 발생했다. 인장균열 보이시죠? 그리고 수압이 작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멘트의 개념으로 FS, 안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다음과 같이 원호 파괴가 일어난다. 그리고 인장균열 때문에 파괴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분의 영역은 65도. 요 호의 길이가 안 주어지고 각이 주어졌네요.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장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수압이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 분포의 수압 PW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율 계산식